네, 오늘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분기가 끝났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긴축 우려와 LG에너지솔루션 수급 블랙홀로 촉발된 1월의 하락장을 시작으로 2월에 전쟁을 거쳐서 3월에 저점을 다지고 회복하는 모습 우리 시장 연출했습니다. 시장이 참 변화무쌍한 모습을 1분기 동안 보였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 상황 버텨내고 또 노력한 만큼 미래에는 달콤한 결실로 보답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간밤 마감된 미증시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월 말, 분기 말 마감이 됐는데 아쉽게도 장 막판, 특히 장 마감 직전 1시간 동안 매물이 압축적으로 나오면서 크게 밀리며 마감이 됐습니다. 장 중반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분기 말이다 보니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시장의 약세에 대한 이유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분석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약할 때 딱 두 가지 포인트가 거론이 되죠. 하나는 전쟁 이슈, 하나는 긴축 이슈입니다. 전쟁 이슈가 영향을 끼쳤을까요? 전쟁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일 증시와 유가를 가늠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쟁 이슈에 이 가장 민감한 지역은 아무래도 유럽이고 그 안에서도 독일이기 때문인데요. 네, 독일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면 최근 한 3% 하락이 기본이었습니다. 그 정도 빠지진 않은 모습이었고요. 유가나 가스도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까지는 연출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축유 방출 소식으로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요즘 유가 급락하면 사실 미국의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오늘과 내일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하나는 물가지수고 하나는 고용보고서인데요. 그중에서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PC인데 상당히 부담스럽게 나왔습니다. 물론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4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고 이런 제품 가격 상승 압박을 받다 보니 미국의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40년 내에 최고치 물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고심이 깊을 것 같죠. 다음 보겠습니다. 시장의 압박 요인이었고요. 종목별 흐름 보시면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성장주, 기술주,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다 큰 폭의 하락이었고요. 우리나라와 직결되는 종목은 이제 반도체일 텐데 반도체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AMD가요. 8% 넘게 급락했는데 바클레이즈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특히 PC 쪽의 반도체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밀린 영향,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부는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이랑 우리 증시가 그렇게 밀접하게 커플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잘 버텨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고요. 리오프닝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 항공주는 수혜로 해석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항공주 전반적으로 1% 안팎의 강세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행,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호텔, 레저 이런 쪽이 동반해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들어와서요. 자료 들어오는 대로 좀 업데이트 해드릴 텐데요.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에 미국 얼마나 올랐고 어느 기간 동안 올랐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LPL 파이낸셜 리서치 제공이고요. 최고점까지 S&P 500 지수 기준으로 17개월 동안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29% 정도라고 집계가 됩니다. 자, 과거 데이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SM이 장중에 신고가를 터치했죠. 이수만 최대 주주가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편취했다라는 지적이 좀 일고 있었는데요. SM의 감사 선임을 두고
사상 처음으로 주주 측이 제안한 후보가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주춤 결과 후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이 될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소액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의미가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이런 사안은 사실 펀더멘탈 외적인 요구로 취급받았었는데요.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이런 두루두루 같이 봐야 할 변수가 아닐까 하는 포인트입니다. 국내 기업 분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건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전쟁 이슈가 매일매일 급변하고 있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게 투자자의 숙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군사적 행동이 언젠가 끝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과연 세계는 그 전쟁 이후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전쟁이 끝나도 그 경제 제재는 한동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갈등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한 사례가 지금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경제 제재가요, 보시는 것처럼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이상이나 지속됐습니다. 군사행동이 멈출 거라는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이나 EU 등의 제재는 쉽사리 끝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죠. 게다가 이 제재 개념을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의 움직임이 더욱더 확대될 텐데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된 정치 이벤트죠. 프랑스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별 공약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대부분 후보자들이 친환경 에너지원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원자력 지원, 농업에 대한 육성, 국방 강화 등을 공약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계속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렸고요. 어제 우리 시장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또 원전 테마가 상승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원전 이슈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장 중계하면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